안녕하세요. 엔토스 레거시 자바 앱 현대화 세션을 맡은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세션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곤 하는 이제 레거시, 특히 이제 오래된 애플리케이션들 누가 개발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소스 코드에 접근하기 힘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떤 툴들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은 IT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동시에 신속한 마이그레이션을 방해합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빙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 26% 정도의 서비스들만 뭐 컨테이너화라든지 현대화가 가능하고 이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반면에 대부분 74%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제한하는 레거시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고객들이 더 빠르게 사용하시기도 힘들고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도 힘든 상황이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은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나 완전히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화된 보안 및 규정 준수도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엔토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바 시스템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 고객들이 80% 이상의 경우 자바 앱에 대한 과거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자바 앱을 계속해서 사용할 기획을 가진 고객이 많고요. 그리고 약 40%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40%라고 대답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60%의 경우 다른 60%의 고객분들은 사실 마이그레이션만을 위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 약 80%, 79%의 기업은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같은 새로운 기술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툴이나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화해서 옮길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레거시 자바 앱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이러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성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거고, 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코드를 유실했다던가 아니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비즈니스 로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단순히 그냥 컨테이너화나 쿠버네티스 같은 현대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VM 단위로 리프트,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뭐 컨테이너화라든지 쿠버네티스를 통한 것도 이점을 가져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VM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리케이션 밀도가 컨테이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것도 VM도 서버이기 때문에 뭐 드라이버나 커널 패치 같은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남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레거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GCP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가능, 불가능 단순히 두 가지로 나눌 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컨테이너라든지 쿠버네티스의 이점을 조금 더 가져오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글은 자바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혁신을 도모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엔토스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의 사용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리팩토링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의 약 80%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 엔토스를 선택해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점을 약 3년간의 피리어드 동안 가져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엔토스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엔토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엔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글 관점에서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인프라로서 이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인프라의 경우 선언적 시스템을 이용해 통일된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장소의 제약 없이 구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메시로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관점, 구글의 미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점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든 저희의 서비스가 엔토스가 되게 되고요. 이 엔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엔토스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매니징하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한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와 K네이티브, 이스티오를 섞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통일화된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구동할 수 있고 이스티오로 만들어진 서비스 메시를 이용해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토스라는 서비스 자체는 뭐 AWS와 같은 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온프레미스 아니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어디든지 동일한 형태로 배포가 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동일한 컨시스턴시한 이제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니면 장소의 제약 없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엔토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비용 절감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엔토스를 이용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변경 없이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중에 Migrate for Entos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이용하시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없이 변경 없이 바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만 하더라도 약 37%의 TCO를 절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함과 동시에 기존의 사용자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저희 엔토스의 현대화된 플랫폼 위에 구동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개발과 배포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 단위로 새롭게 패키징 됐기 때문에 이러한 컨테이너 단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기능들을 더 이득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리플랫폼 혹은 리팩터를 통해서 모놀릭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경해서 더 좋은 서비스 품질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게 저희 엔토스에서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후술한 이제 개발과 테스트의 자동화, 리플랫폼과 리팩터를 이용하시면 최대 78%까지도 TCO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 레거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이러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카탈로그화, 이제 분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조건에 맞춰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파란색 박스, App Using Modern Framework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쉽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프링 부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되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한다면 언제든지 리팩터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기타 툴들을 통해서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커머셜 프레임워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패키징이 자라라든지 와르로 되어 있는데 소스 코드가 유실되어 있다는 경우 아니면 CRM과 같이 기존에 굉장히 레거시하게 변경 없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소스 코드를 유실했다든지 아니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팩터나 리플랫폼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도구 중에 Migrate for CentOS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코드 변경 없이 애플리케이션 VM 위에 구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필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Migrate, Replatform and 컨테이너화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는데 브라운필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커머셜한 플랫폼에서 이제 구동되고 있는 미들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 웹로직이라든지 스피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Migrate for CentOS를 이용해서 VM 위에 구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그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레거시 백엔드 백 서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닉스 메인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아예 컨테이너화가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이제 버추얼 머신 자체화도 불가능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메인 프레임이 구동 중인 온프레미스 환경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저희 API라든지 API 게이트를 이용해서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실제 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프론트엔드를 이용해서 그 통신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메인 프레임을 구동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이러한 메인 프레임들을 저희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 드리는 메인 프레임 솔루션들을 통해서 아예 클라우드 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패키지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앱유식 모던 프레임워크스를 기반으로 해서 Migrate for CentOS 2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네 종류로 나눴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지 그 여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프로덕션에서 Migrate for CentOS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VM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하고 난 뒤에 리팩터나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시 CentOS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마이그레이션 패스도 가능하고요. 아예 익스트림하게 레거시하는 경우 메인 프레임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아예 VM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API 게이트웨이나 아니면 API-G를 통해서 CentOS에 배포된 다른 서비스들과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자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이용해 사용하는 솔루션들을 보면 Migrate for CentOS라든지 CentOS, 모던 CI/CD 혹은 자바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 같은 자바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바 앱을 현대화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컨테이너화하는 방법, 아니면 독점 프레임워크가 있는 브라운필드 같은 경우에는 GSI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아니면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오픈 소스로 아예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소스 코드에 대해서도 접근도 가능하고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리팩터링이나 리플랫포밍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법 1번 컨테이너화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리프트,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러한 저희 Migrate for CentO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없더라도 이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변경 없이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맞는 옵션이 되게 됩니다. Migrate for CentOS 같은 경우에는 CentOS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툴이 되게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변경 없이 보안 및 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CentOS로 마이그레이션 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이제 직접 그 애플리케이션을 VM이나 컨테이너 이제 도커 파일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이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도커 파일이나 아티팩트에 대한 정의서를 저희 그 사용자의 VM웨어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내부 구성을 보고 어떤 OS를 사용하는지 커널을 이용하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아티팩트를 뽑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최신 방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앱 이미지 추출이라든지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분리라든지 아니면 연구 데이터를
그 persistent disk라든지 아니면 관리형 스토리지 혹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migrate for CentO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웹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비즈니스 로직 아니면 다수의 VM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미드레이어 기반이거나 중소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거나 능동적인 확장이 필요한 워크로드들, 예를 들어서 뭐 교육용 트레이닝이라든지 연구용이라든지 개발 테스트를 위한 워크로드라든지 그리고 부하가 적은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톰캣이나 웹스피어, MQ나 웹로직, SAP, 하이브리스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뭐 레디언 리눅스 혹은 이제 수세나 이제 우분투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 구축된 자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 Migrate for CentOS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Migrate for CentO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으로 검토해 볼 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CentOS 그 Migrate for CentOS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시게 되면 CentOS에서 제공되게 되는 ASM CentOS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하나의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의 관리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CentOS 컨피그 매니저먼트를 이용해서 그 CI/CD 파이프라인, 뭐 길랩이나 기타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뭐 폴리시라든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간의 구성을 동기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라벨링을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뭐 방화벽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쉽게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CentO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GKE 위에 CentOS 서비스 메시,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뭐 클라우드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 로깅 모니터링, 그리고 CentOS 컨피그 매니저먼트를 이용해서 온프레미스, 베어메탈, 뭐 구글 클라우드, 아니면 AWS나 애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도 모두 다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Migrate for CentOS의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VM,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뭐 VM웨어 기반의 이제 VM 인스턴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스캐닝하고 이 인벤토리를 등록하게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인벤토리들을 그 내부 환경을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지 마이그레이션 그 플래닝 야모 파일을 짜게 되고요. 이 야모 파일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가져가게 될 건지 어떠한 그 자료들을 무시하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플랜 그 야모 파일을 가지고 Migrate for CentOS를 이용하면 쉽게 컨테이너화해서 CentOS로 옮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조금 도식도로 보게 되면 VM 위에 이제 커널 드라이버 위에 뭐 시스템 D 서비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제 뭐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뭐 볼륨들이 있게 되는데 Migrate for CentOS를 이용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변환하고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컨테이너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생략해서 그 stateful set 형태의 쿠버네티스 자원 정의서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떨어진 정의서를 가지고 필요한 뭐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버킷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퍼시 디스크를 만들고 그 persistence volume claim 같은 것들도 다 정의가 돼서 쿠버네티스에 구동할 수 있는 형태의 정의서가 똑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정의서를 이용해서 구동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VM 워크로드의 그 구동 중인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코드 변경 없이도 이 툴만 이용해서 저희 CentOS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구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그 한번 실제로 구동하는 데모를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VM웨어 vSphere 웹 클라이언트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 지금 좌측의 칼럼에 선택되어 있는 자바 앱이 지금 마이그레이션 하게 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레드햇 리눅스 7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데요. 오라클 웹 로직 서버 위에 구동되어 있는 힙스터 샵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로그인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로직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가정하기로는 이제 소스 코드를 접근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Migrate for CentOS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온프레미스 환경에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172로 시작하는 걸로 접근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배포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프로덕션 인벨리먼트, 여기서는 이제 대부 US West 2라는 클러스터, 그리고 M4A 프로세싱, 그리고 프로덕션 US West 2 이제 개발 이제 프로덕션, 이렇게 GK 클러스터 총 3개를 준비해 뒀고요. M4A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그 Migrate for Entos 그 툴이 구동되게 되는 이제 그 클러스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정은 저희 클라우드 쉘에서 실행시킬 거고요. 이제 쿠버네티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 이제 배포를 할 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배포할 디벨롭먼트 클러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가 바뀐 상태에서 kubectl 명령,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명령들을 실행하게 될 텐데요. 원래라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M4A 툴을 이용해서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따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힙스터 레거시 CRM AA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이미 제가 준비해 놓은 디플로이먼트 스펙 야모 파일로 배포를 해두고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A 클러스터로 넘어와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컨트롤이라는 툴은 이제 M4A를 이용하실 때 같이 딸려오는 툴이 되게 되는데, 이 툴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소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VMware 클러스터, VMware 타입의 소스가 이미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소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모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M4A가 어떤 플랜을 거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될지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그 도큐멘트가 되게 되고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정해놓은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exclude filt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VM에서 어떤 그 파일들을 무시하고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뭐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뭐 GCR/IO에 어디에다가 이제 저장되게 될지, 아니면은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된다고 했을 때 어떤 버전명, 어떤 태그명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PVC, 이제 Persistent Volume Claim Name도 뭐 힙스터 CRM PVC로 만들게 되고, 실제 VM에서 저장해야 될 그 폴더들,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즈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아티팩트나 이제 야모 파일, 그 생성이 완료됐을 때 결과 파일들은 migrate 브라브라 artifacts라는 그 스토리지 버킷에 저희는 저장할 예정이고요. 거기 안에 디폴트 힙스터라는 경로로 해서 다 저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마이그레이션 플랜 닥을 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트 대시 artifacts hipster CRM 마이그레이션 데모라고 해서 이 야모 파일, 마이그레이션 플랜 파일로 마이그레이션 컨트롤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이제 마이그레이션 플랜에서 설정되어 있던 버켓에 이제 이러한 VM을 분석하고 추출해낸 아티팩트들이 이렇게 다 저장되게 되고요. 뭐 다커 파일이라든지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스펙이라든지 매니페스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야모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 디플로이먼트 스펙 파일이 아까 제가 이제 동영상 앞부분에 이제 배포했던 게 되는데요. 이 디플로이먼트 야모 파일 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스테이플셋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의 자원으로 정의된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뭐 라벨링이라든지 기타 뭐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자동으로 가져오게 된 것도 보실 수 있고, 뭐 C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Persistent Volume Claim으로 VM에 있던 것들을 다 가져와서 정의된 Persistent Volume을 마운트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드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드 밸런서 타입의 이제 서비스를 붙여줌으로써 7001번의 포트로 서비스가 익스포즈 되도록 다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나서 디벨롭먼트 US 웨스트 클러스터로 이제 컨텍스트를 바꿔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미리 배포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파드가 아까 디플로이먼트로 생성된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곳에 이제 external IP 서비스로 해서 이제 레거시 CRM이 익스포즈 되어 있으니 이쪽에 이제 external IP 정보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Migrate for Entos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접근 경로를 다 이제 브라우저에 적어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Mware에서 구동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화 돼서
이제 배포가 완료되고 동일하게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게 되면 이 컨테이너가 이제 싱글 컨테이너로 해서 서비스랑 붙어서 이제 배포가 됐었을 텐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배포된 것들은 엔토스에 배포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DCP의 콘솔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워크로드에 와서 이제 프로덕션 US 웨스트 2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전에 그 대부에다가 배포를 했었죠. 여기 클러스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배포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배포했던 애플리케이션을 모더나이제이션 해서 이제 현대화시켰던 온라인 부티크라고 만들어서 배포했을 경우를 보시게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그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보시면 엔드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콘솔에서 다 확인해서 접근해서 뭐 기능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여타 서비스의 상태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온라인 부티크 샵이라고 해서 이제 뭐 빈티지 타이프라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웹 서비스를 이제 좀 더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미리 배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보시면 이제 플레이스 오더 버튼을 통해서 직접 가상으로 이제 플레이스 오더도 가능하게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보시면 이제 프론트엔드, 페이먼트 서비스, 뭐 레디스 카트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엔토스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좀 보시면, 엔토스 서비스 메시가 이제 ASTO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서비스 메시 서비스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각 컴포넌트들이 현재 어떠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어떠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뭐 초당 몇 번의 리퀘스트, 그 중에 뭐 에러 레이션 얼마인지, 뭐 50% 레이턴시 평균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이 보이시게 될 텐데, 이런 빨간색 느낌표 마크가 이제 현재 상태의 서비스를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힙스터 레거시 로드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마이그레이트 프로 엔토스로 마이그레이션 된 이제 하나의 싱글 파드로 구성된 스테이트풀 클러스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체크아웃 서비스라든지 이제 리코멘데이션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체크아웃 서비스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죠.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뭐 QPS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게 되고, 이 엔터 서비스 토폴로지에서는 각 시간별 스냅샷을 찍어 놓기 때문에 각 시간별 어떤 상황이었는지 복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빨간색 워닝 스테이터스가 떠 있었던 체크아웃 서비스에 와서 보시면 지금 1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서비스 얼럿이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로 해서 보면 이제 여기 날짜 기준으로 7월 15일 오후 3시 조금 지나서 이제 얼럿 상태가 트리거된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얼럿은 어떤 기준으로 트리거가 되냐면, 저희가 이전에 이제 SLO를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 놓습니다. 이러한 엔토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이제 권장드리는 SI 프랙티스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SRI, SLO 적용을 굉장히 콘솔에서 쉽게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나 레이턴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매트릭을 고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레이턴시 기반의 SRI를 설정하게 되고 리퀘스트 베이스드로 해서 쭉 지정하게 됩니다. 트레시홀드를 이제 2000ms로 지정해서 이제 95% 이상이 보시면 이제 7초죠. 그런데 이제 레이턴시 트레시홀드를 2000ms로 해놨으니 아마도 이제 워닝이 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 SRI, SLO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피어로 타임에 이제 골의 75%를 구동을 했으니 이제 전체 이제 단위 시간당 약 75% 이상이 앞에 만들어놨던 2000ms의 SRI를 만족해야만 이제 정상이 뜨게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람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에러 버젯이 기존보다 이제 마이너스 41%까지 사용됐다고 하는 그 에러 버젯 사용량들도 다 한 곳에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복잡하게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이 체크아웃 서비스의 이러한 레이턴시 그래프를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 뭐 장소라든지 클러스터, 실제로는 이제 여러 클러스터에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미국, 뭐 아시아, 유럽 이렇게 배포돼 있다고 하면 로케이션이나 아니면 클러스터 단위로 나눠서 보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 서비스의 리퀘스트가 이제 뭐 체크아웃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 그리고 나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체크아웃으로 들어오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하나밖에 없고 MTLS로 다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뭐 에러 레이스는 없고 50% 레이턴시 1500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체크아웃 서비스에서 넘어가는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들의 목록을 보게 되면 뭐 카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초록색 열쇠 마크를 통해서 모든 트래픽들이 현재 MTLS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엔토스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이제 실제로 구동되는 모습도 보고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예시일 때에 엔토스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되고 SRI, SLO를 보는지를 봤는데요. 이 현재 과정을 조금 한 번 더 리캡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거시 C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힙스터 샵이 되겠죠. 이제 vCenter 어플라이언스 뭐 버추얼 머신 위에 돌아가고 있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저희 마이그레이스 프로 엔토스를 이용해서 이 VM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뜬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고 이 쿠버네티스 배포에 필요한 컨피그레이션들은 다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었죠.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떨어져 있는 그 명세서를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게 됐을 때 VM이 컨테이너화 되었기 때문에 원한다면 뭐 스테이징, 방금 전에 영상 같은 경우는 대부하고 프로덕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뭐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으로 나눠서 배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뭐 CI/CD라든지 파이프라인 좀 더 이제 그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득들을 가져갈 수 있는 형상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전이를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그 세션 엔토스로 레거시 잡 앱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혹시 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엔토스를 이용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현대화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비트레이 자바 대시 엔토스 이 URL을 따라가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보여드렸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더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다른 카탈로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 내용을 이미 블로그 포스트로 공개를 해뒀기 때문에 이 비트레이 자바 대시 엔토스 블로그 링크로 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